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나오고 조정을 주고 하락을 하고 또 다른 코인들도 따라서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하락하고, 자, 굉장히 많은 상황이 동시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보아야 될 거는, 자, FOMC하고 CPI인데 FOMC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 올랐어요. 그 다음에 CPI 둔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조금 투자 쪽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투자 시장이. 예, 그래서 어제 빨간불로 증시는 올라서 끝났는데, 자, 코인 시장은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비트코인이 장중에 2248만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 주면서 끝났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올랐는데 비트코인 아무것도 못했다는 아니에요. 오르지 못했다가 아니고 하락된 거를 다시 보합으로 끌어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앞으로, 자, 가냐?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승하냐? 시장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럼 여기 이제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포지션이 어디로 쏠려 있다? 상승으로 쏠려 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안 가. 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무슨 장세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 코인이 하락을 해서 또는 상승을 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지금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비트코인 시장은 어차피 좋아진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 장세란 말이에요. 알트코인 장세인데 알트코인이 끝나야 비트코인 장세가 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메이저 코인이나 준메이저 코인이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코인들이 반등을 잘 줬거든요. 이번에 뭐 아크도 좀 잘 갔다 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되는데 이제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7천억 밖에 되진 않지만 한 준메이저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코인들이 좀 시세를 주는데 얘도 사실상 제대로 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택스도 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스택스도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기존에는 뭐 1조 가까이 좀 되긴 했지만 약간 좀 준메이저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애들을 봤을 때 대장들은 못 가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알트코인 장세인데, 알트코인 장세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냐? 어제도 보게 되면 오늘 종가로 봤을 때 0.5%가 더 올라갔거든요, 알트코인 지수가. 자, 알트코인은 지금 뭐 0부터 100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한 55 정도 올라왔어요. 앞으로 더 가야 돼요. 딱 100 찍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못해도 85 이상 또는 90 정도 도달이 되었을 때는 알트코인들을 이제 빼든지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굳이 메이저나 준메이저들이 하락한다고 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이제 좀 비트코인 역사를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그 하락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게, 과거인데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태하고 지금 현재 사태하고 과거 사태하고 똑같냐, 이걸 되게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하지만 투자 시장은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움직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과거를 굳이 안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게 되면 막 줄을 흐르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개월 동안 횡보 나온 끝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팩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항상 하락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야. 깨지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근데 이때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때는 증시하고 같이 갔다. 자, 저 때는 뭐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갔다. 뭐가 이렇게 조건을 달고 그랬는데, 사실 비트코인 위치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현재도 다를 바는 없어요. 현재도.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알트코인 지금 장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부분적으로 순환 강세가 아직도 지속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가 아직 더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비트코인. 자, 간다며 오른다며. 자, 이것 때문에 목말라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 가지고 간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오른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얼마 간다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 FTX 사건이 발생되면서 거기를 깨트렸던 시가 기준 자리, 즉 3천만 원 초반 자리는 또는 3천 부근 자리는 반드시 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1차적인 부분이에요. 3천만 원 초반 자리는 만약에 제대로 시장이 올라가는 장세가 온다면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막 급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요 정도 지점에 도달이 됐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가 지금 맥시멈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야, 여기 깨지기 전에 비트코인 2,900, 3,000짜리에서 깨지기 전만 요 값만 도달이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코인들이 일단 알트들은 다 올라가요. 비트가 여기 가는 순간 알트들은 요 기준점을 다 뚫고 이미 갔다 온 애들은 모르겠지만 회복을 못한 애들은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여기 구간에 도달을 한다면 나머지 메이저와 준메이저 코인들 엄청난 강세로 여기를 거의 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애들 다 흘러내리는데 지금 대장 자체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냥 여기서 이 모양 뿐이야. 뭐 이렇게 가요? 또는 이렇게 가나요? 아니잖아요.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모양이 더 좋아요. 비트보다. 그죠? 11월 30일날 반등 주고 나서 오히려 옆에 그냥 횡보장이에요. 바닥에서 자꾸 이제 뭔가 높여져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발생되고 있고 추세상 놓고 보더라도 우상향 패턴이에요. 멀쩡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비트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내게 안 간다. 자, 그 내게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오늘 캐리가 올라가 주는데 캐리도 뭐 그동안에 솔직히 갔어요. 12월 8일 9일날 올라가고 나서 3일 동안 다시 바닥으로 다 내려왔어요. 다시 가요. 이거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러니까 얘가 장중에 뭐 18% 가고 10% 가고 또 요걸 반납하고 이게 중요치 않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맥스로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일단 알트 장세. 지금은 알트 장세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알트 장세. 아직 알트 장세가 안 끝났네. 이제 절반 살짝 넘었는데 아직도 오를 폭이 더 많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고 비트코인 장세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조정 또는 박스 형태죠. 박스 형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테더 도미너스도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는 생각해요. 만약에 뭐 테더가 100 빠진다고 비트코인도 100 오르고 요런 관점은 아니에요. 테더가 100 빠진다면 비트코인은 한 7, 80만 원 올라도 괜찮거든요. 3분의 2 정도만.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좀 비례를 해봤을 때 아직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대금 좀 상위 예를로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도치코인인데 도치코인 보게 되면 저번에 움직였던 자리가 뭐 80원 자리, 85원 막 이래요. 86원, 90원, 80원에서 90원 라인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눌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장세도 안 나왔는데 메이저 장세도 아닌데 도치코인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보유예요, 보유. 요런 애들은. 자, 요런 애들 이제 끌고 가고, 네오도 마찬가지죠. 네오도 그냥 상승은 4일째 가고 있는데, 뭐 여기 이번에 그 8, 9일날 너무 많이 빠졌으면 비중 좀 줄여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봐도 괜찮죠. 왜? 아직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쏠려있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뎁 솔직히 갔어요. 얘는 알트코인인데, 얘도 이틀 전에 11% 갖다 눌렸는데, 갔어요.
가고 나서 이틀 동안 지금 눌렸어요. 그게 다예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래는 좀 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아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세를 준 코인인데 알트에 대해서를 좀 관리를 좀 하는 것 뿐이지, 지금은 코인이 내게 뭐 못 가요 요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내게 너무 못 갔어. 자, 못 가도 너무 못 갔다. 자, 그런데 요거를 결국에는 비트 시장이 갈 때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스타트를 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편할 거는 솔직히 지금 알트 장세인데 내가 알트코인들을 올라오면 정리하고 비중 축소하고 하라는 얘기는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좀 관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니, 상패 있잖아요. 예? 거래 종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딱지가 붙잖아요. 이제 연말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됐는데 이거 이번에 또 준비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알트코인 장세면 뭐해? 급등되고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줄여서 현금화하고, 익절됐으면은 또 현금화하고 팔아서 현금화하자. 그거에 되는 분이라면 현금화를 하고, 내가 급등이 됐는데도 손실이라면 부분적으로 5에서 10% 정도 현금화를 손절을 하자. 다 팔아난 것도 아니고 5에서 10%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트 시장이 좋아졌을 때 알트들도 다시 갈 거니까 이때 손절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알트를 다시 공략하든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비트 쪽으로 또는 준 메이저 쪽으로, 메이저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냥 뭘 해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알트는 사실 물론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종목들이나 코인들이나 뭐 100% 안전해요. 그런 건 없어요. 알트코인을 산다 그래서 뭐 메이저 쪽이 안 없어지고, 메이저가 없어진다고 해서 알트코인 안 없어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알트코인이 거래 종료가 되고 투자주의가 붙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메이저나 준메이저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 빠르면은 3월에서 늦으면 5월 사이에 나는 또 막 작년처럼 시끄러운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비트코인은 요 상태다. 자, 요게 이제 방향이 안 정해졌어요. 자, 모든 거는 다 뚫어놨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추세도 뚫어놨지, 저항도 돌파시켜놨지, 그 다음에 그동안 오지 않았던 어떤 시그널도 표시가 됐지, 역대 포지션이 만들어졌지. 저평가 중에서는 역대 저평가예요.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만 보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보게 된다면 뚫리는 구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뉴스 보면서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자꾸 외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니까 본인이 멘탈 관리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짜 현명하게 보려면 투자 시장을 그냥 투자 시장 그대로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게 정확하다고 좀 보고 있고, 요거 외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도 있고 CP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발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좀 보자. 부수적으로. 지금 이번에 보게 되면 11월 그 둘째 주 지나고 나서 시장 보게 되면은 시장이 조용해요. 오히려 반등 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반등 준 애들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인 것 뿐이고, 못 가는 애들이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그냥 계속 조정이에요. 장중의 눌림으로 인해서 얘가 혹시라도 이렇게 깨져서 밑으로 빠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빠르게 급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최근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일정 구간에서 밀려서 깨져서 내려가면 계속해서 급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하락에 따른 반등이냐라고 보기에는 반등이 너무 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하고 조금 포지션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너무 오른다의 어떤 확신보다는 지금 시장이 올라갈 포지션이
포지션으로 보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선물 시장도 많이 빠졌죠. 다 빠졌어요. 이제 정상적인 현물 시장 거래는. 근데 반대로 얘 때문에 올라갔던 시장들은 어때요? 지금 금 시장 보면 꼭대기죠. 환율 시장도 꼭대기에서 밀리고 있어요. 유가 꼭대기에서 밀리고 있어요. 테더 도미넌스 사상 꼭대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올라갔던 그 꼭대기 시장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대략 보더라도. 그런 애들 지금 다 밀리고 있잖아요. 걔네가 천장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비트코인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하지만 걔네 지금 다 붕괴 시점이에요. 금리도 지금 12개월 만에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고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지금 12월이 팩트다. 그래서 지금 11월에서 12월 요 사이로 뭔가 손절을 하고 도망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는 탈출을 시도하신 분들이라면 좀 아쉬움이 남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건 괜찮은데 뭐 마이너스 막 4, 50%인데 완전 손절해버리고 또 딴 걸로 갈아타고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손절해서 다른 거 갈아타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이번 달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어요. 12월 달에 좀 기대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알트 시세로 다소시 이렇게 좀 움직임이 가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이제 향후 뭐 한 1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한 달 갈수록 시장 방향은 틀어지게 돼 있다.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테더도 이렇게 꼭대기 찍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더 간다고 한들 어차피 무너져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원리로 따졌으면은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따졌으면 지금 미국 다우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은 벌써 날아갔어야죠. 진작에. 그죠? 못 가는 시장인데 확실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어쨌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내가 대응할 수 없다. 나 아무도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코인 시장이 다시 오를 때까지 조금 보유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나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추매도 못하고 신규 매수도 못하겠다 한다면 그냥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홀딩 상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 못해도 만약에 2,500이라도 온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마이너스가 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도망가도 좀 이때 도망가자. 사실 2,500에 다 도망가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최소 지금 자리에서 도망갈 거 2,500에 도망가자라는 거죠. 손절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서 그거는 꼭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얘기가 아니고 전체 시장을 보니까 올라갈 시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거기에 무게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